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 반려 제가 지금 맞나? 맞구나. 예.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 반려동물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계속해서 예, 강정구 질의해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그 157조 좀 잠깐 한번 봐보죠. 평택시 농업산업협동조합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전에는 이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다가 이제 내년도부터 시 자체 이제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시비는 이제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돼 있는데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이라는 거죠. 예, 이제 재원이 국비 보조에서 시비 100%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거기 비굴안에 좀 표기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좋을 텐데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농업인 경영 개선 지원 165쪽에 보면 지금 기타 금액으로 해서 1억 1,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부담입니까? 아니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 자체가 목은 이제 기타 보상금이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예, 예. 기타 보전금? 기타 보상금. 아니 거기 저기 예산 현황에 기타가 있잖아요. 1,600만 원. 아, 자부담 21%그 말씀. 이게 자부담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 반려동물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217쪽에 비육룡 암소시장 육성사업 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에는 암소 도축을 이산 나면 암소 도축을 권장을 했는데요. 지금 암소 도축 현황이 안 되니까 아예 육성 후부터 결제를 해서 비육으로 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산을 낳고 암소 도축을 시켰는데요. 신규 요새는- 사업이죠? 예. 네? 신규 사업이죠? 예, 신규 사업. 예, 알겠습니다. 223쪽 좀 한번 보죠. 학생 승마 체험 국비 이거 전에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초선 때 이 사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추경에 해서요. 지금 한 농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승마 체험 223조. 네네. 223조. 아, 승마 체험이요? 예. 요거는 다시 예전에 있다가 지금 2, 3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된 겁니다. 제 기억에 그때 일부 예산들이 좀 삭감이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인지는 제가 지금 뭐 확인은 못 하겠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약간 삭감했던 기억이 남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기 맞죠? 레퍼필드 그때 우리 있다가 레퍼필드가 없어지면서 학생 승마 했는데 이제 신규로 세워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요 예산은 좀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 한번 봐보죠. 축사 이미지 개선 도비 사업. 지금 양성화 안 된 축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에 워낙 양성화 하라고 다 통보가 돼서 그 기한이 지난 거로 알고 있는데 양성화 안 시킨데도 무허가로 하다가 그냥 뭐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냥 짓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양성화 하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저희 초선 때. 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예, 이미 예. 다 끝났고요. 예. 지금 우리 관내 양성화 조치를 안 한 농가들은 환경정책 지도과에서 계속하면은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관리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양성화 안 된 거는 지금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양성화는 다 된 걸로 하고 무허가는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과태료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양성화 시킨데 빼놓고 양성화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고 어딘지 이런 게 파악이 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저기 해서 확인해서 예,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좀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있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개선 사업들이 그런 데가 있다면 개선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축분뇨 TBX 살포비 지원 그 239쪽 한번 좀 잠깐 보죠. 그 내력 그 산출 쪽인가요? 그냥 이거는 가축분뇨 액태비를 살포했을 때 헥타르당 2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죠. 네네. 이게 부속도 검사가 워낙은 21년도 3월 25일 날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21년도에 네, 네 좀 그렇습니다. 강화가 됐는데 이 부속도 검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혹시 뭐 지도받고 그런 데들이 있습니까? 부속도 미부속으로 인해서 저기 과태료 물고 그런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반기 신고 대상 농가는 상반기 하반기 부속도 검사를 안 한 농가는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허가 대상 농가는 2번, 신고 대상은 1번,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속도 검사를 뭐 부속도도 우리가 따지지만 뭐 그 배출한 거를 뭐 나가는 양, 뭐 모으는 양들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네, 그거에 농가에서 대한 관리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가에서 그거 기록은 철저하게 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담당과인데. 그거를 지금 담당과에서 그런 거를 지도 관리 감독을 하면 그 실적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그런 실적이 있으면 한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건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러치게 합니까? 그러면 확인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부속도 검사에 대해서는 안 했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축산 그 환경 조사 했는데 거기다 포함시켜서 그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게 과태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좀 벌칙금도 받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그 저희 평택시 일일 그 축분 발생량이 워낙은 이제 뭐 1,700톤이라고 그러더니 또 1,900톤으로 갔다가 다시 또 1,700톤으로 왔습니까? 지금 몇 톤 발생합니까? 그렇게 사육두수 저기에서 기준점을 저기서면 지금 1,900톤이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1,700톤 나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1,900톤 나오다가 지난번엔 또 그 어떤 공무원께서는 또 1,700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팩트가 어딘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뭐 1,700톤이든 1,900톤이든 그걸 떠나서 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한 50% 정도는 자체 처리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그 50%를 치기 위해서는 현재는 뭐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게 한 50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시에서도 뭐 지금 고성 그쪽에다가 이제 축분 처리장 지을 예정이고 청북에도 지을 예정이지만 아직 진 것도 아니고 뭐 오성에 뭐 줘봤자 100톤 거기가 100톤이죠. 청북이 220톤. 그래봤자 뭐 370톤. 그러면 뭐 900톤을 기점으로 따졌을 때 상당히 그 처리를 못하는 분량이 또 많아요. 그게 다 젖은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자가 처리 용량을 많이 늘리고 지금 태비사나 농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많이 격려를 지금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정부에서 지금 팽성에 저기 오성에는 100톤하고 그다음에 안중농협 50톤 또 50톤 처리 추가로 220톤 해서 해봐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가 자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을형 퇴비형으로 많이 또 자체적으로 경축 순환 농업이나 논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술보고과까지 질인가요? 네, 국가님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어, 2023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우리 6과의 과장님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농에 대해서 또 축산에 대해서 많은 그 심려를 기울여 주셨는데 럼피스트 그 문제는 뭐 평택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과장님? 지금 럼피스트는 지금 방역대 내가 10km 내는 다 해제를 했고요. 3km하고 보호 관리 지역을 지금 검사해서 다음 주 중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아직 평택은 뭐 AI 확진 뭐 이런 조류 관계는 아직 없고요. 조류 인플루엔자도 지금 고흥에서 지금 어제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네, 우리나라 아직 평택은 농장 아직 내에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우리 소장님과 6개과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한 해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과별로 일단은 이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관리과 이제 예산이 농업정책과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한 12억 8,400만 원 정도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1.68% 정도 감액됐습니다. 우리 지도정책과는 이제 한 5억 5,500 정도 이제 증감이 됐고 축산반려과가 감액이 크네요. 금액이 예, 23억 한 3,700만 원 예.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현상이 뭐죠? 축산반려과 감액 폭이 큰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 23억 3,700만 원, 아니 90만 원 정도. 그거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오타가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예, 알았습니다. 5억 이상 감액된 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농업정책과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올해가 1,396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도가 1,397억 9,500 정도 약 한 1억 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6개과가 계신데 6개과가 계신데 농업정책과가 감액됐고 지도정책과가 증감됐고 축산반려동물과가 감액됐고 기술보호과가 감액됐고 농촌자원과가 감액됐고 마지막 그 유통과가 증감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 예산에 내년 세수가 좀 줄겠다는 그런 수치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감액 예산을 좀 집행을 해달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감액을 하면은 1년 그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감액을 하지 않고 항상 유지를 하거나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계속 농업인들이 또 신규 요구하는 사업들 그러한 부분들은 신규로라도 최대한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농기계 예산이 좀 구입비가 많이 좀 깎였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3억 이상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수리 정비해서 서비스하는 데는 좀 이상이 없겠다 싶어서 그런 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장비라든지 기타 이제 경상적 경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감액을 했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들은 최대한 저희가 좀 현상 유지하거나 좀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위에서 강압적으로 뭐 감액시켜라는 지시는 없었던 거죠? 예산과에서. 저희가 농기계 쪽은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좀 깎인 건 사실입니다. 또 세차 시설 같은 경우도 직원들 편이라든지 전체 환경 문제 때문에 올렸는데 좀 깎여서 소나무는 대단히 그 죄송합니다. 삭감시킨 그 담당 부서 좀 저한테 이따 끝나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가 내년 주요 사업 목록이 총 98개 목록이 있어요. 예산이 74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98개 목록 중에서 1번, 2번만 순위를 따진다면 어떤 사업이 최고 큰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님. 저희들은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우리 직불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고르게 또 혜택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은 봤을 때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농업인날 행사, 농업인날의 행사는 그날 저기 쉽게 얘기해서 뭐 그 잔칫날 아니에요? 농업인의 잔칫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면 계속 동결돼서 올라와요.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리려고 하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또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제만 조금 괜찮았으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올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또 뭐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유기농 자재비 뭐 이런 부분도 뭐 무상으로 주고 뭐 이런 보급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1년에 한 번 그 전체적인 농업이나 행사에 뭔가 규모 있는 행사를 평택시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제가 지난해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물론 이제 내년 예산에 전반적으로 이제 축소 때문에 저는 동결이 이렇게 됐나 봤더니 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농업이나 행사를 너무 등하시하시는 것 같지 않? 부서에서야 뭐 저희들이 충분하게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감도 하고요. 저희들은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뭐 그분들이 소중하지 않다 뭐 않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짜 저 농업인의 행사가 어찌됐 보면 가장 행사 중에는 큰 행사라고 생각이 돼서 항상 중심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농업정책과에서 한 12억 8,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약간 뭐 주요 목록에 98개 목록이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에 잘 집행을 하셔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좀 해서라도 잘 집행을 해주시고 농업이나 행사를 좀 관심을 꼭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안전총괄과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안전총괄과의 그 지하수 관정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저하고 강정구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 관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8억 예산이 2022년 올해까지
8억 예산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2024년부터는 그 예산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급한 상황 시 재난기금을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재난기금을 활용을 하려면은 그 절차를 밟으려면은 그럼 가뭄 대비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급한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대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예산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빨리 재난안전과하고 소통을 해서 네네. 빨리 되도록이면 뭐 내년 1, 2월 달이라도 빨리 급하게 해가지고 급하게 협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안전기금 심의위원님들이 관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돈 주면 바로 물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시나 봐. 그 지하 관정 파는 것도 뭐 일반 가정용 파는 게 아니라 대공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 일대 몇 킬로 반경은 다 그 지하 관정으로다가 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재난안전 기금을 필요할 때 쓰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을 때 많이 그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장님한테 많이 그 화가 났습니다, 사실. 꼭 그 관정에 대해서 꼭 과장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정책과 5억 5,500이 증감이 됐어요. 주요 목록은 우리 지도정책과는 33개 주요 사업 목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인상된 부분이? 지금 현재 인상된 부분은 지금 짓고 있는 교육관과 더불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시비 사업으로 좀 전환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도정책과는 국비 지원 사업이 많죠? 도비하고. 예, 교육하고 저희들이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제 경영 파트가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 꽤 내려왔었습니다. 그 농기계 세차 그 시스템은 어느 과예요? 농기계 세차. 예, 지도정책 농기계 임대해서 이제 예, 농기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 지도정책과. 지도정책과 맞습니다. 지도정책과? 예. 그 품목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2억 예산을 네.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것도 삭감시켰다. 예산팀에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로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음. 이제 당장 민원인에게 혜택 가는 이제 사업도에 좀 떨어진다는 이제 판단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슨 저희가 말씀인지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화가 더 나네요 이제. 그분이 농사를 아마 안 짓고 계실 거예요. 농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네, 어쨌든 우리 지도정책과 내년 예산은 이제 5억 5,500 약 한 5억 5,6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 쪽 비용이나 장비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영양과 교육 쪽 등등해서 이제 목록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간 우리 농민들께서 많이 그 공부도 하시고 어떤 그 경험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반려과 과장님 그 증액된 부분 내용 이제 찾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23억 정도 감액됐냐면요. 본 예산에 비해서 추경하고 내려오는 게
그게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그거보다도 이제 추경의 예산이 반영돼 갖고 했던 거라서 그런 게 ICT 사업 같은 것도 중간에 이제 추경의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갖고 더 지금은 일정 규모가 그러니까 7농가 했으면은 우리는 기본으로 2농가만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서 5농가가 돼 갖고 그게 한 5억 정도 그것도 이제 감액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축산과 반려동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전년 대비 한 5억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예. 또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도 전년에 7억이었다가 이제 2억으로 5억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축분 처리 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3억 7,500이었는데 올해 4,500만 원밖에 도비 사업인데 3억 3천 감액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사업들이 좀 감액이 많이 돼서 내려와서 그 부분 때문에 전체로 23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 축산반려과는 소 럼피스킨병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역에 대한 뭐 방역비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또 아직까지 뭐 AI 조류 인플루엔자 아직 평택은 안 왔지만은 그것도 방심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류 쪽에 있는 양계장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사전에 저희 평택시는 뭐 아마 잘 이렇게 넘어갔다고 보는데 그동안 잘 넘어갔다 보는데 뭐 사전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방역도 좀 계획을 짜서 좀 해주시고 해서 안심하게 축산 농가에서 안심하게 좀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짜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고요. 네. 지금 고흥에서 발생해 갖고 각축 방역 단계를 지금 최고 단계, 심각 단계 해서 24시간 지금 상황실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조소 차단을 위해서 지금 5개 농가 대형 발생 위험 농가에 농장 앞에 선제적 초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드론으로 방제도 지금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중식하고 끝내고 가시죠.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